집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 한 번만 쳐다봐 주시겠어요? 혹시 배가 좀 불룩하게 나왔나요? 우리 애는 복스러워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 고양이 63%, 강아지 59%가 비만입니다. 사실상 2마리 중 1마리는 병을 앓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뚱냥이들이 지금 글로벌 제약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용 비만 치료제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위고비가 이제 반려동물 전용으로 나옵니다. 무려 13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된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반려동물 비만 치료제의 충격적인 실태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왜 갑자기 강아지 약에 목을 매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펫보험의 비밀까지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요즘 가장 핫한 약이 뭡니까? 단연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걸로 살을 뺐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 기적의 약물이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 피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의 오카바 파마슈티컬스라는 기업은 아예 쌀알보다 조금 큰 피하 캡슐형 임플란트를 개발 중이에요. 이걸 고양이 피부 밑에 딱 심으면요, 6개월 동안 약물이 알아서 찔끔찔끔 나옵니다. 주사 맞히느라 애랑 전쟁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연구 책임자가 호언장담했습니다. 6개월 뒤면 뚱뚱했던 고양이가 날씬해져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비만 고양이는 당뇨병과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히 8살 넘은 비만 동물은 정상 체중보다 사망 위험이 몇 배나 뜁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반려동물이 당뇨에 걸리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춰야 하는데 이 비용을 감당 못해서 결국 안락사를 선택하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용 위고비가 등판한 겁니다. 이미 초기 임상에서 고양이들이 112일 만에 체중의 5%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어요. 음식만 보면 이성을 잃던 애들이 음식을 돌보듯 한다는 후기가 쏟아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단순히 살 빼는 약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조사 업체들에 따르면 반려동물 체중관리 시장은 2034년 무려 17-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죠. 엑스턴 바이오사이언스는 주 1회 맞는 주사제를, 프롤릭스는 월 1회 맞는 주사제를 개발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식욕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열을 내 에너지를 태우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치료제까지 연구 중이라고 하니 이건 사실상 사람용 기술의 정수가 동물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 제약사들이 강아지 고양이 약에 이렇게 진심인 걸까요? 여기엔 아주 냉혹한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즘 제약사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부의 약가인화 정책 때문에 주력 상품이었던 사람용 의약품에서 수익을 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돈줄이 마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은 돌파구가 바로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대웅제약이 주주총회에서 태양광 발전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신풍제약이 동물용 의약품 제조를 신사업으로 못 박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 약 파는 것보다 강아지 약 파는 게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판단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노리는 게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항암제, 심장질환 치료제 같은 고난도 신약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동물용 신약만 7건입니다. 반려견 심장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구강 흑색종, 피부 비만세포종 치료제 같은 항암제까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는 비싼 수입약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이제는 국내 기순도 만든 신약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아예 전담 심사팀까지 만들어서 밀어주고 있을 정도니 이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약은 좋아지는데 내 통장은 괜찮을까? 맞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메디컬 쇼크죠. 강아지 MRI 한 번 찍으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암 치료라도 시작하면 가계 자산이 통째로 흔들려요. 그래서 최근 보호자들이 선택한 전략이 바로 펫보험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펫보험 가입 건수가 25만 건을 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55%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제 반려동물을 단순한 가족을 넘어 관리해야 할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최근 나오는 펫 보험들을 보면 정말 영리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감기 걸렸을 때 몇만 원 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MRI나 CT 촬영비를 연간 100만 원까지 별도로 보장해주거나 항암 치료비 한도를 대폭 늘리는 식입니다.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라는 리스크를 보험이라는 안전망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보험은 보호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반려동물을 돌볼 양육자금까지 챙겨줍니다. 이건 이제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재테크 전략에 가깝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의 진료비 수준을 체크하고 보험사의 보장 비율을 대조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이유죠.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어요. 바로 깜깜이 진료비입니다. 옆집 강아지랑 우리 집 강아지가 똑같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는 2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도 다르고 비용 기준도 제각각이다 보니 아무리 좋은 펫보험에 들어도 보장 한도가 비효율적으로 깎여나갈 위험이 크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투명한 진료비 공시와 영수증 규격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펫보험은 반쪽짜리 재테크에 불과하다고요. 결국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소중한 가족도 소중한 지갑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들이 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까요?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동물한테 세금을 쓰냐는 목소리도 있죠. 하지만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립된 1인 가구나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려동물은 유일한 가족이자 정서적 버팀목입니다. 반려동물이 아파서 버려지면 유기견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음, 안전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합니다. 결국 동물 복지가 곧 사람의 복지라는 인식 아래 국가가 반려동물의 양육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제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갈등을 관리하는 공공정책의 영역인 거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위고비의 등장과 제약사들의 대대적인 변신, 그리고 펫보험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류가 반려동물과 맺어온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13조 원, 아니 25조 원짜리 거대한 펫코노미의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강아지 살을 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계 경제를 방어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숙제인 거죠.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 고양이를 위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와 비만 치료제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